이상의 집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상이 이제 살았던 그 통인동 통인동 일대, 지금 이상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그 박물관 조그맣게 해갖고 단층 끝자리 골목에. 네. 오. 여기가 통인동 골목이거든. 맞아요. 여기가 이제 이상의 집이고. 저렇게 살던 집이에요. 그렇구나. 저기 조그매요. 단층이에요. 이상이 살던 집. 어렸을 때 책도 좀 있고 이렇게. 그 이상에 관련된 그 자료들 쭉 있고. 그러니까 집도 상당히 작더라고요. 작아요. 그 길거리에 옆에 있는데,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그 저기서 몇 식구가 살았다는 게 요런 이제 골목이 굉장히 많은 동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찍어갖고 오셨어. 이거를 이제 이 골목 다니면서 한번 그 이상이 살았을 당시에 그 느낌을 한번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골목 한번 뒤져봤어요. 느껴져. 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1910년생이더라고요. 1910년생이고 이상이 3살 때 그 백부 큰아버지네로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양자로 들어갔죠.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 이상이 그 백부 집의 양아들로 들어가면서 이제 뭣도 모르고 갔겠죠. 갔는데 그건 뭐 3살 때니까 그렇죠. 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백부하고 백모의 애하고 그 자식들하고 해서 차별 있게 이 성장 과정을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릴 때의 성장 과정 속에서의 차별대우 받았던 어린아이가 차별대우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성장 과정 속에서 씻지 못할,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의 자기 혼자 속에서의 공상과 상상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을 안고 성장을 해왔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활에 불만족적인 요소를 갖고 자기 이상 세계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학교도 지금의 서울대학교라고 서울대학교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도 뭐 인원수가 같은 과에 학생 수가 13명이었대요. 그렇죠. 그 평론하시는 분의 의견은 그 13이 그 학생 13이라는 그거하고도 또 대입을 시키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시의 기법으로 봤을 때 상징이에요. 상징 기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상징으로 풀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오감도 이제 첫 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오감도에 있어서 시제 1호에 해당하는 건데 시제 1호 첫 구절이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13에 대한 그거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임종국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이하 13인으로 공포의 뭐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통칭 상징이죠. 통칭 상징이고, 그 상징을 좀 더 세분화했을 때 저렇게 이렇게 생각했다, 다 상징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답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도 뭐 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를 하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독자들의 반응인 거지. 이게. 독자들은 실제 이 당시에 뭐 무슨 개수작이냐, 뭐 미친놈의 잠꼬대냐, 당장 때려치워라, 뭐 일간지에 시라고 해갖고 이제 작품이 이제 실렸는데, 하다가 중간에 조선일보가 작품이 실렸는데 이제 한 회당 2번씩 이제 2작품씩 시제 1호와 시제 2호 오감도에 이제 그 당시 신문을 갖다가 이제 스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1931년이라는 작품에서 쓰여진 그 내용의 시와 요 시가 일맥상통한다는 선생님 의견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2 플러스 1은 13. 그래서 12시에서 넘어가는 시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새벽 1시잖아요. 새벽 1시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13을 친다는 거예요. 자명종이라든가 그 옛날에 시계 괴종시계라 그러죠. 괴종시계. 그건 땡땡땡 치는데 그게 12번이 한 개란 말이야. 그 밤 12시든 낮 12시든 12시 되면 12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데 거기서 13을 쳤다는 거지 이제 이게. 오감도의 CJ 1호에서 13이 의미하는 거는 주기 경계 조건이라는 여기서 끝나면은 다음에서 바로 여기서 또 이 뒤이어서 나오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12. 만든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12는. 12. 근데 이제 시인이 그렇게 갇혀 있기만 하겠냐고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딘가 일탈을 꿈꾸던가 어쩌면 그 그렇지. 이상을 벗어나야 벗어나든가, 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그렇죠. 강한 거예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찾은 거 아닌가.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그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오감도 CJ 1호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읽어보고 음미해 보니까 다르지. 또 다른 느낌이 그럼. 들더라 이거지.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느 독재가 이런 얘기해도 그 맞습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이상하지만 이제 이상이 이제 그 이름 그 호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호고 본명은 이제 김혜경인데 네. 이름 자체를 바꾼 거예요. 성까지 바꾼 거라고. 구본웅 화백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제 화구 상자를 준 거에서 그 오얏나무 상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상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쓰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본용 선생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변동님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마치 그 당시 그 소위 건축구 공사판에서 그것도 그것도 이야기를 설도 그런 설도 지금 있더라고요. 설이 두 가지가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필명 이 건축무한 육명각체에서 처음 이상이라는 필명을 처음 썼네요. 이걸 그게 32년도 자료 화면을 보면은 이게 요게 1932년도니까 이상이 22살, 22살. 22살, 23살 뭐 요 22살 무렵이니까. 요 무렵이거든. 그래서 이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얀리자에다가 오얀리에 이게 상자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2조의 상자에 결국은 2조의 상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2조의 상자의 이름 자체가 이름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격동기잖아요. 그 시대가. 그 격동기 때 천재가 설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격동기에.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초월된 사고관이 없었으면 그나마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는 이제 이미 사라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시세계를 제가 계속 탐미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 사람 그렇죠. 아는 방법. 어떤 그 사람이 작품으로 대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오감도도 보면 막 두렵다, 무섭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번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상을 얘기하는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두렵다가 무섭다, 뭐 두렵다 이것이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해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시를 쓰는 어떤 그 천재적인 어떤 한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일이 정말 고도로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전부예요. 저한테는 이상이. 그가 뭐 어디 집에서 살던 뭐 어떻게 살았던 여기에 저는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섭다라는 이 생각을 딱 듣는데 여기가 울컥하고 제가 가슴이 우리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순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작품을 하다 보면은 아니 삶을 살다 보면 고도로 자기한테 머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이 사람은 조금 더 남보다 깊고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시 세계를 남기고 간 게 아닌가. 숙제처럼. 뭔가 서로에 내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집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는데도 개의치 않잖아. 어쨌든 이상은 행복했다. 짧은 행복했을까? 인생을